이번 영상에서는 엑셀의 ifs 함수들을 자동화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기초 문법을 활용해서 엑셀에서 자주 쓰는 기능인 SUMIFS나 MINIFS를 효율적으로 구현해 보고요. 굳이 이렇게 구현한 것이 엑셀보다 나은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셀에서의 SUMIFS는 이런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만 추려내고요. 그렇게 필터링된 것들의 목록을 보고 그 값들의 합을 구한 함수가 SUMIFS 함수입니다. 끝에 s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에 필터링 조건이 여러 개면 이 SUMIFS를 쓰실 거고, 필터링 조건이 하나면 SUMIF를 씁니다.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SUMIF든 SUMIFS든 상관없이 유연하게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함수로 수행을 할 때 컴퓨터가 동작하는 원리를 보면은요, 아주 직관적인 행동들을 빠르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함수에서 지정한 범위를 쭉 다 보는데요. C열과 D열에서 각각 송파, 의류를 둘 다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보낼 answer 값을 처음에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각 줄마다 값들을 쭉 다 봅니다. 그러면서 if C열의 값이 송파이고 and 물품의 종류가 의류이면 결과로 내보낼 값 answer에 D열의 값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이걸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면 이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파일을 열고요. 함수 결과를 저장할 변수를 0으로 둡니다. 만약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로 입력을 하면 SUMIFS의 결과값이 처음 정해둔 이 값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SUMIFS가 수행되는 파이썬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파일이 3행부터 17행까지만 데이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 영상에서는 몇 행까지 데이터가 있는지도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레인지에 3,18을 주면 3에서 18-1인 17까지 정수가 늘어나는 순서대로 i 값에 대입이 된 채로 아래 들여쓰기 한 부분을 반복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제 아래를 보기 전에 이 코드의 뜻은 특정 셀의 값을 읽는 건데요. 포맷이 붙은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번에 설명한 이 영상을 봐주세요. B는 f엑셀 파일을 연 엑셀 창이고요. 그 창 안에서 시트라는 이름의 시트를 보고 그 시트 안에 C에 무언가 복잡한 코드를 봤을 때 그것의 밸류가 송파면 아래를 수행합니다. 한 번 더 들여쓰기를 해서 이번엔 D 부분을 봤을 때 밸류가 의류면 아래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들여쓰기에서는 SUMIFS의 값을 계속 누적할 건데요. 그 값은 이 부분의 값입니다.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전에 저 복잡하게 생긴 포맷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C 중괄호 .format i 라고 해놓으면 포맷 안에 있는 저 i 값이 중괄호를 대체합니다. 위에서 보면 i는 아까 3에서 17까지 값이 변하면서 반복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바퀴 때 i가 3이라서 이 코드는 C3으로 동작하고 한 바퀴를 다 돌고 나서 두 번째 바퀴 땐 i가 4라서 이 부분이 C4로 동작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D3, E3을 보고 한 바퀴가 돌고 난 다음에는 C4, D4, E4가 돼서 해당 셀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모든 행마다 C, D열에 있는 값을 확인해서 각각 송파이고 의류면 결과값에 E열에 있는 값을 더합니다. 이 반복을 다 하고 나면 SUMIFS 함수가 실행된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SUMIFS 함수를 직접 구현한 셈입니다. 실제로 엑셀 프로그램에서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G3 셀에 입력하고 P 엑셀 파일의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엑셀 파일을 확인하면 이렇게 SUMIFS 함수 값이 잘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딴 코드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수정하면 더 많은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현상 알고리즘이 비슷한 기능은 MAXIFS가 있는데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 최대값을 찾는 함수입니다. 이건 맨 처음에 지정한 값을 리스트 괄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answer는 대괄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수 이름인 answer는 다른 걸로 쓰셔도 되는데요. 계속 일관성 있게 변수 이름 사용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아까의 송파, 의류 조건을 만족할 때 answer 리스트에 append로 값을 얹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프린트로 확인해보면 송파, 의류 조건을 만족했던 행의 E의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이썬에 있는 max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안에 담긴 것들 중에서 최대값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min 함수도 있고 sum 함수도 있는데요. min 함수를 쓰면 minifs를 구현할 수 있고 sum 함수를 쓰면 아까의 SUMIFS 함수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 됩니다. 이것들 각각을 G, H, I 3행에 넣고 P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값을 확인해 볼게요. 각 함수를 실행한 결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을 다루면 좋은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엑셀 계산 시간 단축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몇만 줄에 걸쳐서 있을 때 각각의 함수를 실행을 하면 maxifs 함수가 실행됐을 때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고 minifs 함수가 실행됐을 때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고 sumifs 함수가 실행됐을 때 전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파이썬으로 직접 수행을 하면 한 번만 반복을 하면서 필요한 값을 얻어와서 엑셀에서 각각의 함수를 건 것보다 약 3분의 1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처럼 데이터가 몇십 개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데이터가 몇만 개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만 개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동작을 한 번의 반복으로 줄이면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겁니다. 두 번째 장점은 함수의 유연성입니다. 만약에 파이썬이 좀 익숙해지시면 여러 가지 편한 문법들이 있는 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조건으로 건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드를 이렇게 짜면 서울이라는 문자가 이 셀에 들어있기만 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소 문자가 섞여 있으면 이렇게 대소 문자를 통일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파이썬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으면요. 덤으로 엑셀까지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반복 작업이 필요할 때 그 작업에 대한 행동 프로세스를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만 있으면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